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 의원들이 며칠 전 발생했던 대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서 화재 발생 당시에 윤석열은 화재 진압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인 대표라는 자의 발언 정말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상인 대표로 나온 것인지 정치인 대표로 나온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 민주당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발언을 이어갔는데 그 중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니 연민의 정이 느껴진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말 못할 고통을 저도 안다. 그러나 그런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마음 단디 잡수시고 우리 대구시장 계시는 대구 공무원님들도 계시는데 돈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대구시장이 무슨 힘이 있냐. 말로만 민생정당이라고 하지 말고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힘을 보태달라. 대구도 늘 하시는 말씀이 골통보수 아니다. 젊은 친구들 그렇지 않다. 이번 기회에 하실 수 있는 일 특별히 부탁드린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 보면 정치인 그 이상 수준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대구시장 홍준표가 무슨 힘이 있겠냐. 우리 편이라서 힘 없다. 야당이 민생 발목 잡지 말고 도울 건 도와라. 대구의 젊은 사람들 골통보수 아니다. 정쟁 삼지 말고 와서 정치적인 발언만 하지 말고 하는 척 하지 말고 예산 좀 내려달라.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골통보수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 본인을 포함해서 나이 든 많은 사람들은 골통보수라고 인정하기는 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만만해 보였나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찍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홍준표는 힘없다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모습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물론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저런 상인 대표의 말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네 편 내 편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저런 자들까지 민주당이 꼭 나서서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뒤돌아서면 또 민주당만 욕할 텐데 라는 생각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윤석열 정부가 잘한다고 윤석열만 칭찬할 것이고 도움 못 받으면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방문을 했을까요? 대통령도 총리도 현장에 방문했다는 보도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관심 주지 않는 곳에 야당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와서 민생을 챙기고 있는데 감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가르치려 들려 하는 이 상인 대표의 모습 속에서 참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대구가 그렇게 지지하는 윤석열에 대해 오늘 갤럽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잘한다는 긍정평가 30%, 더럽게 못한다는 부정평가 62%였습니다. 지난주보다 긍정평가가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무려 11%나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정평가에 대한 이유를 물으니 국방안보 10%, 공정, 정의, 원칙 9%, 전반적으로 잘한다 8%, 부정부패 척결, 진솔, 솔직, 거짓 없다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귀 닫고 눈 감고 세뇌되고 선동된 노인들이 정말 많다는 것에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 국방안보 너무너무 잘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안보에 그야말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직접 지목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시 양국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국제정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는 파탄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푸틴이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6월 초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고 또 지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 역시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신범철 국방차관이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캐나다의 포탄 155mm 10만 발 수출을 요청받아서 민간 업체인 풍산이 납품하는 방식을 검토한다고 한 바 있는데, 이렇듯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무기를 제공한 부분이 푸틴의 눈에는 반가울 리가 없는 것이죠. 푸틴의 이 같은 발언에 오늘 윤석열은 출근길에 우리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 평화적인 지원을 해왔고 살상무기와 같은 것을 공급한 사실은 없다.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다. 우리는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평화라는 게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회적인 방법으로 무기를 지원하면서 앞에서는 평화를 말하고 주권 문제라고 말한다면 좋은 관계 유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심각한 국가 위험을 초래할 것은 뻔한 일인데, 이 윤석열 하는 짓이 딱 그런 일들만 벌이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는 겁니다. 무기한이 생각나는데 어젯밤 용산 아파트형 공장 인근 국방부 후문 근처에서 다수의 총성이 들려서 당직 사관 및 군 병력이 긴급 출동에 나서서 상황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밤 11시경 군 병력이 출동해서 후문을 수색을 했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총성 소리가 들렸는데 별거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칠 일인가 싶습니다. 총성이 들렸으면 이게 정말 총성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명확하게 그 이유가 밝혀져야 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는 뭐 하나 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윤석열 한동훈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격앙된 목소리로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니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부적절하다.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것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냐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정말 가짜않습니다. 그런 저급한 의혹을 만든 당사자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문제일까요? 밤만 되면 싸돌아다니며 술 먹고 다닌다는 세간의 소문이 파다한데 저급한 가짜뉴스를 취급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동선을 밝히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윤석열의 말을 신뢰할 국민 없을 테니 말이죠. 아니다, 그런 일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저급한 가짜뉴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의구심이 생길 뿐입니다. 그리고 화를 낼 이유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화를 낼까요? 과거 국정감사 때나 인사청문회 때 이 윤석열이 격앙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왜 격앙하는지 상상력이 발동이 됩니다. 오늘 우상호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술자리 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을 했는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법입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잡히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